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본이 30년간 연구해놓고 한국에 홀랑 뺏겨서 부들부들 거리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부들대다 못해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오고 싶다며 한국어 능력 시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문화적 영향 때문인지 일본도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입니다. 오늘의 소식 들어가기 전에 페페TV 2020년 목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대마도와 2028년까지 일본 측과 협상이 잠정 중단된 7광구를 널리 알리고 공론화시켜 대한민국 땅으로 되찾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도쿄올림픽 방사능 위험성을 널리 알려 피폭 환자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일본제 석탄재와 플라스틱의 수입을 막고 한국 내 쓰레기의 재활용을 최대화해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알리겠습니다. 야, 페페TV야, 니까짓 게 뭔데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겠대. 니가 뭐 국회의원이라도 되냐? 넌 그냥 목소리 듣기 싫은 방구석 찌질이잖아. 네, 맞습니다. 저 방구석 찌질이의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목소리가 아닌 메시지에 주목해 주신다면 충분히 공론화가 가능하고 긍정적 문제들을 야기시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당연히 누리면서 살아야 할 대한민국의 권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멍청한 실수로 인해 우리나라에 홀랑 뺏기고 있는 품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에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여러분, 샤인머스켓이라고 들어보셨죠?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청포도 같은 겁니다. 저도 먹어보려다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내려놨는데요. 최근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산 샤인머스켓이 중국에서 키로당 8만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포도계의 샤넬, 에르메스라고도 불려지는 청포도 샤인머스켓은 씹을수록 망고 맛이 나서 요즘 인기라는데요. 우리 땅에서 재배된 샤인머스켓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도 날개 돋친 듯 팔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샤인머스켓의 종주국은 일본입니다. 샤인머스켓은 1988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었는데요. 국내 샤인머스켓 역시 일본의 품종을 들여온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우리 땅에서 자란 샤인머스켓이라도 한 송이 팔릴 때마다 일본에 종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샤인머스켓은 로열티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일본 일부 언론에서 일본의 과일을 훔쳐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안 줘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샤인머스켓은 1988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일본은 품종 등록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2006년 샤인머스켓 품종이 처음 국내로 들어왔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WTO는 가입국에게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른 식물 신품종 권리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식물 신품종을 개발한 자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인데요. WTO 가입국은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국적을 불문하고 재산권을 보호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외 지적재산권자에게 로열티를 내왔습니다.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도 인정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식물 신품종을 개발한 자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인정해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 품종의 의존도가 높은 체리, 파프리카 등은 종자 로열티 규모도 상당합니다. 10년간 해외에 지급한 로열티가 1,400억 원에 달합니다. 체리나 파프리카의 가격이 비싼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이란 법적 권리도 있습니다. 식물 신품종 보호법은 품종보호권에 대해 기존의 특허권보다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식물 신품종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샤인머스켓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이 품종 보호권 덕분입니다. 국내 농가가 완화된 인정 조건을 활용해 일본보다 먼저 샤인머스켓의 품종 보호권을 취득했던 겁니다. 특허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에서는 이를 특허의 신규성이라고 명시하는데요. 품종 보호권 역시 신규성을 요구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품종보호권이 요구하는 신규성은 출원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특허권과는 달리 품종보호권을 주장하는 자가 일정 기간 나타나지 않은 경우 신규성을 인정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2006년 샤인머스켓을 처음 심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006년부터 6년 동안 샤인머스켓의 품종보호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샤인머스켓의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샤인머스켓의 품종보호권을 취득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샤인머스켓 로열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중국 등 해외에 수출되어 팔리고 있는 샤인머스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샤인머스켓이 국내 포도 재배 면적의 7에서 8%를 차지할 만큼 재배 면적이 늘었음에도 일반 국내 소비자들이 잘 몰랐던 것은 대부분 샤인머스켓이 거의 동남아로 수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망고 포도라는 별칭으로 국내 SNS 매체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등장하기 시작하며 국내 젊은 소비층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출 관련 기사나 뉴스에서 고품질 포도 관련 기사를 내기 시작하면서 반응은 더욱더 뜨거워지기 시작하여 국내 포도 묘목 시장에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샤인머스켓은 국내 유통 채널마다 가격차가 있지만 한 송이에 적어도 만원에서 2만원 후반대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일반 포도와 비교하면 두세 배 비싼 편이지만 인기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한 유통업체가 과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샤인머스켓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에는 280%, 올해는 150%였습니다. 샤인머스켓의 인기로 포도가 처음으로 과일 매출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1위를 차지해왔던 감귤과 사과, 바나나를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고가임에도 샤인머스켓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먹기 간편하고 당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씨가 없으면서 껍질채로 먹을 수 있어 기존 포도에 비해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당도도 평균 16에서 18브릭스로 높습니다. 망고처럼 단맛도 강하다고 해서 망고포도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수출도 대박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국산 포도 수출액은 1,300만 달러, 하나로 약 154억 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60만 달러, 약 114억 원에서 35%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출량 증가량 23%보다 수출액 증가율이 높은 것은 마진이 워낙 좋아 한 송이를 팔아도 이윤을 많이 남기는 몸값 비싼 포도라는 겁니다. 샤인머스켓은 포도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홍콩과 중국 등 중화권과 베트남, 싱가폴 등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 4개 대상 수출이 전체의 82%를 차지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한국에서만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국산 샤인머스켓만 잘 나갈까요? 그 이유는 품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샤인머스켓은 재배기술 부족 등으로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본산은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4차 산업뿐만 아니라 철도부터 조선, 다양한 문화 콘텐츠, 심지어 농가까지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어 능력시험에 일본인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답니다. 몰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열기가 뜨거울 정도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은 가볍게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매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27,000명으로 2010년에 비해 2.6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용계이자의 신문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K-팝으로 대표되는 한국 음악의 인기를 꼽았습니다. 2000년에 단 6명의 입학생으로 시작했던 간토 국제고등학교의 한국어 코스는 현재 정원 40명의 2배를 웃도는 80명의 지원자가 모여들 정도로 인기입니다. 트와이스와 같은 한국 아이돌 그룹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얻으며 K-팝이 인기에 다시금 불을 지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한국 정부가 7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사용 능력 인증 시험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어 교육재단이 해마다 3회씩 전국 약 30
곳곳에서 시행 중입니다. 재단에 따르면 응시자 수는 시험 시행 첫 해인 1997년 약 1,500명에서 시작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판결을 낸 후 한일 간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9년 응시자 수는 약 27,000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 응시자의 비율입니다. 접수된 11,000명의 응시자 가운데 90%가 여성입니다. 연령대를 보면 10대와 20대가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해당 세대의 응시 비율은 40% 정도였습니다. 시험을 보는 목적으로는 실력 확인이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취업, 유학 등이 각각 10%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유학하는 일본인 학생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시점에 약 4,300명 정도로 전년에 비해 10% 증가했습니다. 한편 교토산업대학이 2014년 개설한 한국어 전공 코스는 영어 전공에 필적할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용기 기자의 신문에서 인터뷰한 입시 담당자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 영향은 전혀 느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일본이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은 선망의 대상이자 가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공부해 한국인이 느끼는 문화적 공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어떡해요. 그렇게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 올려놨더니 꼭꼭 숨겨놨던 비리들은 다 폭로되고 일본이 만든 샤인머스켓도 뺏기고 젊은이들은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네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요. 방사능 들어간 포도를 누가 먹고 싶겠어요. 아베씨나 먹어서 응원하자고 하지. 전세계 누구도 방사능 피폭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베씨 퇴임하면 후쿠시마에 과수원 만들고 샤인머스킷이나 키워보세요. 그거 요즘 유행이라네요. 그거나 키워 먹으면서 남은 여생을 방사능 포도와 함께 즐기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제 희망찬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질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테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으셨을 텐데 우리 좋은 기억만 남기고 나쁜 기억들은 모두 잊어버려요. 남은 시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항상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